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타임스탬프 입력값을 이용을 해서 워킹데이, 즉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습할 내용은 프론트 패널의 UI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자, 하나는 타임스탬프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트하고 엔드라고 하는 타임스탬프 입력값이 있어서 자, 스타트하고 엔드 값을 입력을 인가받게 되면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값을 워킹데이, 즉 데이로 계산을 해서 워킹데이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때 입력으로는 하나는 타임스탬프 정보를 입력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문자열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모드에 대해서 워킹데이를 계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열거형 컨트롤이 있어 가지고 입력 모드에 대해서 타임스탬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문자열로 할 것인지를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의해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서브 VI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 VI 같은 경우는 서브 calculate workingday.vi라고 해서 VI를 하나 운영할 텐데 입력으로는 타임스탬프 정보와 그 다음에 문자열 컨트롤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게 돼 있고요. 출력으로는 워킹데이 결과값과 그리고 중간에 그 모니터를 하기 위한 모니터 값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VI가 실행이 될 때 초기화를 하기 위한 건데요. 이 타임스탬프 클러스터와 문자열 클러스터에 대해서 디폴트 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주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입력 모드에 대해서 값 신호라고 하게 되면은 이벤트를 발생해 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임스탬프로 값을 변경한 이벤트 발생 효과가 있어서 관련된 프로퍼티 노드가 실행된과 동시에 관련된 이벤트 구조가 호출이 되겠고요. 그래서 바로 이 서브 VI가 동작을 해서 다음과 같이 워킹데이는 4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때 워킹데이가 4의 의미가 뭐냐면 타임스탬프, 즉 이 관련된 클러스터 정보를 가지고 엔드에서 스타트 값을 뺀 그 시간 정보를 데이로 환산해 봤을 때 워킹데이는 4일이다 라고 나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서브 VI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입력 모드를 입력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와 문자열을 입력받을 수 있게 되겠는데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입력 모드를 인가받게 되면은 입력 모드가 타임스탬프인 경우에는 관련된 것처럼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타임스탬프의 end와 start 정보를 이용하셔가지고 이거를 부동 소수점형 실수 타입으로 데이터 타입을 변환하시게 되면은 초에 해당하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nd하고 start에 해당하는 시간의 차를 구하신 다음에 이거를 다시 워킹데이로 바꾸시려고 하면은 1분은 60초고 또 1시간은 60분이고 그 다음에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60 곱하기 24를 한 값으로 이 뺀 값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부호 없는 32빗, 즉 이렇게 나눴을 경우에는 소수점 자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자리는 버리고 정수 자리만 취하도록 이 부호 없는 32빗, unsigned 32빗으로 변환해서 워킹데이의 값을 출력을 해주는 서브 VI가 되겠고요. 만약에 입력 모드를 문자열로 받았다고 하면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문자열로부터 스캔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포맷 문자열에 다음과 같이 그 다음에 꺽쇠하고 %y, %m, %d 하면은 연 1월인데요. y가 대문자인 경우는 이제 연을 4자리로 표현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관련된 문자열로부터 스캔 함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서브 VI의 모니라고 하는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도록 출력을 만드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로부터 스캔 함수와 식노드를 이용하셔가지고 워킹데이를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참고로 식노드 같은 경우는 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만 관련된 것처럼 이 가운데에다가 수식을 적용을 하셔가지고 하나의 변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타임스탬프 입력 값을 이용하여 워킹데이 계산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자, 새 VI에서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자,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복사하신 다음에 자, 우선 프론트 패널을 먼저 꾸며 볼게요. 자,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는 자, 우선 입력 모드라고 하는 열거형 컨트롤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버에 링 앤 열거형에서 열거형 실버를 하나 가지고 오시겠고요.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자, 입력 모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편집에 가셔가지고 아이템은 두 가지, 타임 스탬프라는 거와 그 다음에 문자열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리언에서 자, 정지 버튼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I를 종료하기 위한 버튼이 되어 있고, 다음으로는 자, 클러스터를 하나 가져올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타임스탬프 입력 값을 입력 컨트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 가셔가지고 블록 다이어그램에 타이밍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타임스탬프 상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관련된 상수를 자, 컨트롤로 변경하시게 되면은 손쉽게 타임스탬프 컨트롤 값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거를 불러오시겠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좀 보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 저는 스타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복사하신 다음에 자, 엔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자, 위쪽 경계로 맞춰 주시겠고, 관련된 거를 클러스터에 넣어 주신 다음에 자, 클러스터 테두리를 자, 크게 맞게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타임 스탬프라고 하겠습니다. 타임 스탬프라고 하겠고요. 자, 그리고 디폴트 값을 선호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여기도 누르신 다음에 이거는 현재 날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다음에 편집에서 선택된 값을 기본값으로 하시게 되면은 VI를 다시 실행할 때도 관련된 값으로 초기화가 되겠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클러스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자, 이번에는 입력으로 자, 문자열 컨트롤 두 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시작,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하나 또 복사하신 다음에 하나는 종료라고 하겠습니다. 자, 값을 2020 02 0얘는 5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 놓으시고 08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것들을 클러스터에 넣어 주시겠고요. 자, 자동 크기 조정해서 크기에 맞게 조정하시고, 자, 라벨은 문자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기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주석을 만들겠습니다. 이퀄을 하나 하겠고요. 자, 관련된 것을 크기를 제일 크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스타일은 굵은 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출력으로는 자, 숫자형 인디케이터 하나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가져오시겠고, 자, 형은 부호 없는 32비트로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겠고,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 라벨은 워킹데이라고 하겠습니다. 워킹데이라고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프론트 패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우선 서브 VI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 누르신 다음에 서브 VI 이름은 자, 영어로 서브 calculate working day라고 하겠습니다. 자, 서브 VI를 만드실 때 항상 모듈화 작업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 배열 클러스터에서 에러 클러스터 입력과 에러 클러스터 출력을 가져오시고요. 커넥터 펜의 왼쪽 하단과 자, 오른쪽 하단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넥터 펜을 연결하실 때는 반드시 이 오른쪽 상단에 연결하고자 하는
커넥터 펜을 먼저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그거를 연결시키기 위한 자, 컨트롤 또는 인디케이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매칭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아이콘 모양을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요. 저는 서브 cal working day라고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워킹 데이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입력으로 세 가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입력 모드가 하나 필요하겠고요. 자, 입력 모드, 타임스탬프, 문자열 이 세 가지 정보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자, 컨트롤 V 붙여 놓으시겠고요. 출력으로는 워킹 데이 결과 값이 나가야 되겠죠. 컨트롤 C, 자, 컨트롤 V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서브 VI의 프론트 패널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커넥터 펜을 마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모드는 자, 이쪽에서 받도록 하겠고요. 타임스탬프, 문자열, 그 다음에 출력으로는 워킹 데이가 나가겠고,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좀 띄워놓고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메인 블록 다이어그램은 밑으로 내려놓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가 이 아래쪽에 있네요. 예. 자, 그러면은 우선 구조에서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 자,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에라를 그대로 출력으로 내보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라 클러스터 출력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에라가 없는 경우에는 자, 우선 에라 클러스터는 쭉 연결해 주겠고요. 입력 모드에 따라서 자, 동작을 좀 다르게 할 건데요. 자, 입력 모드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입력 모드에 대해서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입력 모드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입력 모드는 두 가지이기 때문에 따로 추가할 필요는 없겠고요. 자, 타임스탬프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자, 타임스탬프를 불러오시고, 자, 클러스터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이름으로 풀기 함수가 있어가지고, 자, 타임스탬프 정보를 이름으로 풀겠고요. 그래서, 자, end하고 start 두 개를 불러올 거고요. 근데 자리는 두 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자, 관련된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문자열로 입력받는 경우에는 자, 문자열 불러오시겠고요. 마찬가지로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자, 이름으로 풀기를 이용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자, 종료, 밑에는 시작이 되겠고, 자, 여기서는 하셔야 될 게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문자열로부터 스캔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시겠고, 종료값을 인가해 주시겠고요. 자, 출력으로 자, 여기에 보면은 포맷 문자열 부분에 자, 퍼센테이지하고 꺽쇠 하신 다음에 이 안에는 퍼센테이지 대문자 y, 그 다음에 다시 하고 퍼센테이지 소문자 m, 다시 퍼센테이지 t, 꺽쇠하고 t라고 하시게 되면은 타임스탬프 정보가 출력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포맷 문자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도움말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자,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좀 복사하신 다음에 좀 사이즈를 좀 키워야 되겠네요. 코드 사이즈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자, 다음으로는 이것도 좀 밑으로 내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고, 자, 이번에는 시작 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문자열로부터 스캔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이 이제 나왔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좀 더 당겨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겠고, 자, 그래서 케이스 구조의 사이즈를 좀 더 컴팩트하게 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출력 값을 자,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자, 생성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이걸 하나 또 복사하신 다음에 자, 하나 또 복사하시겠고, 자, 스타트라고 하겠습니다. 스타트라고 했고, 근데 둘 다 지금 보면 자, 인디케이터죠. 그래서 클러스터를 하나 불러오시고요. 클러스터에 자, 스타트하고 자, 엔드를 넣어 주시겠고요. 자, 크기에 맞게 조정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자, 모니라고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 커넥터 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모네에 이제 그 모니터링 한 값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생성에 하나 상수를 만드시고요.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서 축소시키고 나서 자, 클러스터에서 이름으로 묶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묶을 함수에 자, 클러스터 데이터 타입을 연결해 주시겠고, 자, 보면은 자, 하나 또 밑으로 만들겠고, 위에가 엔드, 아래쪽이 스타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엔드 넣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타트를 넣어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입력 모드에 대한 스타트하고 엔드에 대한 값을, 입력 값을 자,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실제 워킹데이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빼기 함수를 이용하실 거고요. 그래서 자, 빼기의 입력으로 다이렉트로 타임스탬프 정보를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강제 변환점이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 삽입을 하신 다음에 숫자형에서 자, dbl 값을 넣겠습니다. 아니면 dbl을 넣지 않고 이걸 넣어볼게요. 자, 대체를 하신 다음에 자, 변환해서 자, unsigned 32비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하나 복사하시고요.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고, 자,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식노드를 이용하겠습니다. 식노드 같은 경우도 숫자형 카테고리 있죠. 그래서 식노드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이 입력값을 넣어줄 건데, 자, 여기에다가 자, x, 입력을 x라고 하면 나누기, 자, 1분은 60초이기 때문에 60을 곱하겠고요. 지금 두 개의 뺀 값은 초정보거든요. 그리고 또 곱하기 1시간은 60분, 그 다음에 하루는 24시간.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은 결국에는 워킹데이, 날로, 데이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생성에, 여기 워킹데이, 여기, 자, 숫자의 인디케이터가 있으니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서브 VI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하고, 뭐 간단하게 동작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입력으로 자, 다 돼 있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타임스탬프로 했을 때 워킹데이 5일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자, 문자열로 했을 때 3일 나오는 거 확인했죠. 자, 제대로 동작되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은 자, 메인 VI에서 마저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VI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실습할 때 일반 디자인 패턴의 이벤트 구조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자, 구조에서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이벤트 구조를 사용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그냥 화일 루프를 돌리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폴링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루프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버든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벤트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만 이 루프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자, CPU의 부담이 좀 적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이벤트 구조를 추가하시고, 우선 첫 번째로 정지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자, 관련된 버튼을 케이스에 넣어 주시겠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 연결시켜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입력되지 않는 자, 터미널에 연결 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입력 모드에 대해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겠습니다. 자, 입력 모드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새 값으로 하시겠고, 관련된 값을
자, 관련된 컨트롤에 넣어 주시겠고요. 자, 이거를 서브 VI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VI의 입력으로 입력 모드 값을 넣어 주시겠고요. 그리고 타임스탬프하고 문자열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자, 오른쪽 경계로 하시겠고, 타임스탬프 정보와 자, 문자열 정보를 넣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출력으로는 이제 워킹데이가 나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몬에 대해서 자, 생성의 인디케이터 하신 다음에 자, 몬에 대해서도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모니터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완성이 됐는데, 자, 프로그램이 이제 VI가 실행이 될 때 매번 그 컨트롤을 이제 초기화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타임스탬프 같은 경우에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생성에 상수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정된 값으로 초기화를 할 거고요. 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축소가 되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문자열 같은 경우도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 또 테두리를 만들면 이렇게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값을 자, 에라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 이 입력 모드에 대해서 이벤트를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퍼티 노드에 값 신호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에라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하고 자, 입력 모드의 초기 값은 타임스탬프로 하겠습니다.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타임스탬프에 대한 값을 인가해 줘서 이벤트를 발생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자, 초기화를 하고 나서 자, 화일 루프에서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마다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운영하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게 하겠고, 자, 프론트 패널 자, 몬도 이 옆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코드를 놓겠고요. 처음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타임스탬프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된 값을 이용을 해서 워킹데이가 계산해서 5가 됐죠. 예를 들어서 7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걸 바꾸게 되면 지금 입력 모드가 타임스탬프이기 때문에 바로는 안 바뀌겠죠. 우선 문자로 하신 다음에 그러면 3일로 바뀌었다가 다시 타임스탬프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4일로 되는 게 자,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몸값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자, 스타트에 해당하는 타임스탬프 정보, 그 다음에 엔드에 해당하는 타임스탬프 정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입력 모드를 문자열로 바꾸시게 되면은 자, 2020년 2월 5일에 해당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2020년 2월 8일에 해당하는 자, 날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클러스터 형태로 타임스탬프의 시작과 종료 정보를 인가받았을 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워킹데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